예, 오늘은 QRT의 이혁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와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일단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 광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올해죠. 5월 20일 날 화요일입니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첨단 우주 반도체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우주에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 전자제품, 전자기기들이 이제 결합된, 다 전자기기가 결합될 수밖에 없죠. 뭐 미사일도 그렇고.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무료니까요. 이쪽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와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박사님 모셨는데 지금 우주 공간에는 굉장히 많은 이 방사 물질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뭐 태양에서 주로 이제 그쵸. 촉발된 것들인데.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갤럭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은하계 쪽에서도 날라오고 네. 많은 이제 그런 에너지 입자들이 네. 공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뭐는데 이제 대기 환경에 이제 들어오면서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소멸되기도 하지만 그 떠다니는 이제 방사 입자들, 소위 말하는 양성자, 뭐 네, 중성자, 중이온 뭐 이런 입자들이 떠다니다가 전자제품에 특히 반도체에 탁 맞으면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라는 게 이제 우주 반도체 하시는 분들의 굉장한 어떤 고민이고, 지금 제가 이제 뭐 양성자, 중성자, 중이온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사 입자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도 중이온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영향이 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우주 공간에 네. 중이온이 일단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성자는 중이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훨씬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네. 우주의 공간에 분포하기보다는 지구 쪽으로 피폭되면서 여러 가지 그 공기 입자들이랑 부딪히면서 오히려 지표면 쪽에서는 중성자가 더 많고요. 네. 우주 쪽엔 양성자와 중이온이 더 많고, 중이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량이 크기 때문에 주는 임팩트가 양성자보다 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중이온 체크를 하고, 네. 이게 입자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네. 단순하게 데이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소위 CMOS 같은 경우에는 레치업이라는 게 생기는데, 레치업이 생기면은 정상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전류가 흐르면서 아예 반도체 자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양성자나 중성자 평가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중이온이다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인공위성이든 아니면 미사일도 이제 그 우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중이온을 맞았다 네. 하면 얘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평양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뭐 과장하면 그런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저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네.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설계라든지 뭐 하나 네. 죽으면은 다른 게 하나 동결한다든지 뭐 방법론이 있을 텐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가 제대로 이 중이온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그 평가는 땅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네. 그 중이온 가속 장치가 있는 아. 설비를 이용해서 체크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규격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에너지로 얘기하면 복잡하고 보통 LET라고 그래가지고 네. 선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LET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주선에 올라갈 때 평가하려면은 적어도 에너지 기준으로 할 때 60 LET 이상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오케이, 우리가 이 반도체를 어떤 설비에 가서 체크했더니 60 LET 이상에서 체크했더니 문제가 없다 할 때는 그 결과를 서로 통용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60 LET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쉬운 거는 한국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 되는 중요한 가속 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해외로 나가서 중이온의 그 내방사성 체크를 주로 나가서 합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렇군요.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거 가속기 이렇게 구축하려면 돈 많이 드나 보죠? 많이 들죠. 그리고 중후장대하고 많이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뭐 방산이라든지 우주선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분들이 평가 이런 거 다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QRT 같은 데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네.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성능 검사를 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의뢰한 분들한테 리포트해드리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설비도 일단은 공급보단 수요가 많아서 그 가속기 시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쪽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나 보군요. 정말. 그쵸. 이제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했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퍼실리티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먼저 들어가고 봤더니 네. 새로운 장치나 설비가 필요하네. 이제 서로 그런 우선순위가 좀 다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꼭 가속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우주에 중이온이 있으니까 평가하려면 정확하게 중이온에 대한 성능 평가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40년 정도까지 중이온을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설비 공급이 적어도 4-5배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선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소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레이저. 네, 맞습니다.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된 게 1985년인데 네. 그 이후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지금 적어도 45년 이상 네. 실제적으로 살아남은 기술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당히 높은 완성도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로 네, 그러니까 그 중이온. 중이온 가속기를 없이도 네, 비슷한 효과를 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소지를 만드는 환경을 모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이저라는 게 보통 이제 반도체라는 게 네. 반도체는 에너지 갭이라는 밴드 갭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는데 네. 반도체가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됐다. 그 얘기는 밸런스 밴드에 있던 네. 전자가 네.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면서 네. 원치 않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네, 그렇죠. 네. 똑같이 양성자나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이것들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중이온 같은 경우에는 질량면으로 볼 때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이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10배 이상의 일렉트론 홀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왕창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액션을 취해요. 자,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레이저에다가 그거보다 약간 낮은 에너지를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바닥 에너지라죠. 거기다 주게 되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튀어 올라서 다른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을 레이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가속기를 안 쓰고 네. 중이온 가속기를 안 쓰고 레이저로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ESA,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나사,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카사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우주선을 띄웠고 미국이나 유럽 오래전부터 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네. 중이온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 선원이나 대체 소스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네. 그 중에서 많이 앞서 있는 데가 프랑스의 T라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TRAD.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NRL, Naval Research Laboratory 쪽에서도 열심히 액션을 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로 있어서 옛날에는 중이온과 레이저의 상관관계, 즉 코릴레이션을 밝힌다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예측도 가능하다. 프리딕션도 가능하다. 이 정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그것을 아까 얘기한 그 프랑스의 그 회사, 미국의 그 회사는 지금 돈을 받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티라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업이고요. 네. 프랑스의 기업이고 NRL은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나사에 속한 연구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티라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나라 스페이스나 아니면 세트랙 I에 해당하는 유스페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32개 정도가 되는 반도체 부품을 중요한 평가하지 않고 레이저로 대신 평가해서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70% 정도, 그러니까 32개에서 이제 70%나 60 몇 %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굳이 비싼 중형 가속기에 가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레이저로도 쓸 수 있다 없다 정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조건이 다른데 네. 그런 데서 주로 의뢰하는 거는 그 저궤도 아니면 군집 인공위성 아니면 큐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큐브나 저궤도나 군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일이 저기 정지궤도에서 쏘아 올린 비싼 것만큼 일일이 다 체크하면은 이익이 안 남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쪽에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집 운영 체계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군집이라는 건 인공위성을 하나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띄어서 여러 지역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malfunction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인공위성이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 대신 하는 중간에 빨리 만들어서 다시 띄우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중요한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레이저 평가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QRT도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3년, 4년 전에 그 레이저 장치를 구입하고, 예.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꽤, 티라드라든지 아니면 NRL처럼 네. 뭐 이렇게 평판을 얻을 정도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대등한 정도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랑스의 그 T라드처럼 네. 이제 좀 싸게 만들어야 되는 우주용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큐브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칩은 중형 평가는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QRT 통해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패키지 종류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개발 단계라든지 아니면 연구 단계에서 확보하면 그건 100%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이온 평가를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새롭게 좀 디캡을 하거나 네. 새로운 조건에서 만들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중형 가속기를 활용해갖고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드는 네. 비용과 QRT에서 그 레이저로 그렇게 했을 때 비용 격차는 어느 정도나 날까요? 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지만 대충 잡았을 때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훨씬 단축되겠네요. 네네. 시간도 한 5분의 1 정도로 단축됩니까? 그건 이제 그 중요한 평가는 한 번에 딱 휘폭하고 끝나는 건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퀀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서 실제 레이저를 주입하는 시간은 그 중요한 평가하는 시간보다 내 타임은 길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시설에 가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까지 다 고려했었을 땐 레이저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럼 우리 것 좀 해주세요라고 맡기면 바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를 그래서 들어 홍보 차원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갸웃하면 왜냐하면 프랑스의 티라드라든지 이런 쪽은 네, 맞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데고 QRT는 이제 최근에 예. 이제 했으니까 과연 했는데
요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그러니까 QRT가 제일 이제 일종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인 부분이 네. 레퓨테이션, 평판도에서 지금 뭐 티라라든지 아니면 NRL에 그 약간 밀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장벽이고요. 네.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서비스하는 데는 이슈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학회나 이런 데 이제 논문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이제 기술 축적이었으면은 올해부터 이제 그런 걸 좀 알리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서비스를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이제 기술 준비해 오셨으면 준비하는 과정에 티라드에서 뭐 아까 60%입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여러 종의 반도체 중에 꼭 그대로 갖고 왔고 우리도 해봤을 때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야 똑같은 걸 갖고 와서 물론 그렇게 비밀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예. 사람 생각하는 게 뭐 다 예. 비슷하죠. 그래서 그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그 저희가 강점 중에 하나가 예. 그 특정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디캡을 해야 돼요. 까야 되는데 예. 이 까는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좀 발음이 그런데 하여튼가 디캡에서 없애는 부분이 굉장히 노하우인데 QR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뢰성 부서가 있고 종합 분석 부서가 있는데 종합 분석 부서에서 아주 잘 디캡을 해냅니다. 잘 까서 이렇게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반은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예. 디캡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 이제 NRL이나 에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평가하기 위해서 에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테크놀로지 다큐멘터를 만들었고 NRL 같은 경우에는 디캡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에 대해서 그 시퀀스나 자세한 기술에 대해서 기술된 책자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준한데 저희 QRT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온 책자보다는 저희가 더 기술이 좋지 않을까? 디캡하는 기술이. 그거 원래 했던 거니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어서 네. 저희가 레이저 평가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그리고 또 타임 세이브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설비 부족 현상이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이 네. 되어서 어쨌든 계속 모자랄 거고 네. 쓸 수가 없고 이제 대안 소스로 이제 레이저를 이제 네, 맞습니다. 했는데 회사도 이제 준비를 많이 예. 하셨고 앞으로 이 민간 우주 시대에는 적은 비용으로 예. 해야 되는 코스트 게 이펙티브 타임 세이빙. 예. 한데 그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군요. 한국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데 QRT만 없습니다. QRT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한 그렇군요. 10개 정도, 15개 정도 손으로 꼽을 정도로 네.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장비의 희귀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니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내 방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말고는 특별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북한에서 ICBM 이렇게 해서 날려 보내면 뭐 잘 안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나라 저기도 뭐 그런 거 하려면 말씀하신 그런 내방사선 시험 다 했겠네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건 모릅니다, 제가.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합니다, 실제. 거기 왜냐면 하고. 거기 시설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북한을 얘기해야 되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평가하느라고 돈 쓸 여력은 없겠죠. 없어 보여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정 아닐까 예, 예.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가 떨어지. 그러는 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인프라 갖고 있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럼요. 이게 QRT나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산 중에 하나예요. 아니 당장 이제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지금 돈이 된다는 확신에 물론 네. 하셨겠지만 네. 올해든 내년이든 요거 해서 테스트 받는 고객이 몇 개씩이라도 계속 생겨갖고 예. 또 데이터도 계속 쌓고 하면 굉장히 서비스 고도화시킬 수 예, 있겠다는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티라드라든지 NRL보다는 상당히 뒤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들이 해놓은 스텝을 하나하나 보니까 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게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네, 봤더니 이제 그렇죠. 저희가 그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면은 갭이 5년, 3년, 2년 거의 뭐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혁재 박사님이 오는 5월 20일 날 개최되는 첨단 우주 반도체 혁신 컨퍼런스 경기경제과학진흥원 1층에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네. 무료 진행하시는데 발표도 이 주제로 해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해서 매칭을 시켰습니다. 네. 네네. 중이온 대체 소스 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11시 50분에 이제 발표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무료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